라이트코인이 빗썸과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투자하고 계신 분들 불안하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라이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상황이 지금 불안불안하죠. 업비트 공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코인 유의 종목 지정 안내.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네, 가장 신뢰받는 거래소라고 합니다. 라이트코인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 자세한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안내드리니 해당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입니다. 유의 종목 지정 사유. 라이트코인이 재단에서 진행한 민블 윈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내용에 따르면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택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블 윈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익명성 기능을 추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며칠 전 5월 20일인데요. 이날 업그레이드가 짜잔 하고 돼서 이제 라이트코인 홀더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다 그냥 찬물을 쫙 끼얹어 버리는 지금 상황인데 우리 그런 거 지원 안 해. 이런 거죠. 한국에서는 익명성 기능 코인들 이런 것들은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라이트코인도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기능을 추가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 이건데 계속 읽어봅니다. 업비트는 거래 지원 체크리스트에 네트워크 운영의 투명성 항목을 추가하고 과거부터 전송 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를 진행한 것과 더불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이죠. 여기에 전송 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있는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 막기 위해서 익명성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코인은 쫓아낸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민블 윈블. 이거 라이트코인의 야심작입니다. 이거. 업비트에서 이거 상폐시킨다고 겁주면 라이트코인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안 되겠다. 미안 하고 이거 취소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이 민블 윈블은 라이트코인의 사환이 달린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쫓아낸다고 해서 라이트코인이 이걸 취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유의 종목으로 일단 지정이 되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상폐가 된다면 어떠한 파장이 있을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트코인이 이 김치코인은 아닙니다. 김치코인들 업비트 같은 데서 상폐되면 이거 완전 끝이죠. 그런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바이낸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 바이낸스에서 69.6달러이고요. 밑에 보이는 게 여기 이게 볼륨입니다. 볼륨. 맨 오른쪽에 빨간 막대기 보이시죠? 볼륨이 대략 한 640K 정도, 64만 달러 정도, 그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니죠. 크게 폭락했을 때 이때 볼륨이 굉장히 컸는데 그리고 나서 요 정도니까 평상시보다도 지금 낮은 겁니다. 64만 달러 정도. 자, 그런데 업비트를 한번 볼까요? 업비트입니다, 이게. 볼륨이 이 정도, 지난 24시간 동안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유의 종목 이 뉴스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1밀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1.1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2배인데 평상시에는 이 정도입니다. 평상시에는 5만 달러 정도.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업비트에서는 어마어마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이상한데요. 업비트에서 유종목 뉴스가 나오고 가격이 그냥 폭등을 했습니다. 잠깐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푹 꺼졌어요. 뭐 이거 뭐 장난이 있었던 거죠, 이거. 혹시 뭐 좋은 뉴스인 줄 알고 사셨다가 이거 피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네, 보신 것처럼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FTX 이런 거래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낮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까지 연결이 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으니까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불민불은 익명성 기능만 추가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확장성을 올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상승은 이번에 워낙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없었죠. 그래서 약간은 빛이 바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국 거래소에서까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약간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얘기 나온 김에 업비트 관련 트래블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좀 공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범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 업비트 측에 문의를 한 다음 정보를 모아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트래블룰은 원화 기준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은 본인 인증 없이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보낼 수 있는데요. 공지사항에 100만 원 미만 금액의 가상자산 출금이 반복될 경우 반환이 되고 거래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 제한 기준을 물어보았습니다. 거래 제한은 코인 반려와 장시간 입출금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죠. 100만 원 이상은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1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내고 하시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그렇게 반복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100만 원 미만 디지털 자산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상 입출금으로 간주되어서 입출금이 반려되고 장시간 입출금이 정지된다고 하는데, 과연 하루에 100만 원 미만으로 몇 번을 입출금을 해야 거래 제한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죠. 우리가 몇 번 되면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장시간 입출금 정지해서 장시간이라면 도대체 몇 시간을 말하는 건지 며칠을 말하는 건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장시간 거래 정지가 되면 거래 정지를 풀기 위해서 차명, 탈세, 자금 세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계정 본인이 어떤 개인 서류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비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악의 목적이 아니라면 거래를 다시 재개시켜 주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감지 기준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악용의 우려 때문에 기준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자금 세탁을 하려는 악용이 아닌데 정당하게 업비트 지원 종목이 아니라서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하거나 스테이킹 또는 송금 목적으로 100만 원 이하 반복 입출금을 하다가 입출금이 막히고 반려되면 이거는 바바리맨 잡으려고 바바리 코트 못 입게 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정확한 비유죠.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를 못 입게 한다. 이런 격인데, 트래블 룰이라는 것이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이라고 하지만 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것이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이 아닌 탈중앙화 코인을 해외에서 거래 못하고 국내 상위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국내 거래소 독점의 의도인 느낌을 받습니다. 예리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 미만 이상 거래 감지 기준을 확실히 고주해 주시고, 만약에 탈세, 차명, 자금 세탁 목적으로 100만 원씩 반복하여서 출금하여 자금 세탁할 시에 감지가 된다면 그것은 업비트에서 반려시키고 입출금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서 국세청이 조사해서 자금 세탁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고, 자금 세탁이 맞으면 국세청에서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조치해서 추징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는 말이죠. 아니 왜 업비트가 국세청 노릇을 하려고 하는지 참 특검법에서 정해준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이걸 말 안 해주면서까지 이 고객들을 골탕 먹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분이 정말 예리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하나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 답변이 있어서 답변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업비트에서 말씀하신 100만 원 이하 입출금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에 대하여 100만 원 미만 입출금 반복 시 이상 입출금 감지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상 입출금인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상 입출금 감지 기준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악용의 우려가 있어서 이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안내가 어려운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합니다. 기준 정보가 유출이 되면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몇 번을 입금을 하고 출금을 하면 안 되는지 알면 거기까지만 반복을 하니까 우리를 모르게 한다. 그런 건데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00만 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상 입출금으로 간주되어 입출금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출금 모니터링 기준은 트래블룰 회피 입출금을 감지하기 위한 내부 기준입니다. 내부 기준으로 유출 방지를 위해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입출금으로 인한 입출금 반려 시 계정 자체의 입출금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시간 시간 양해 후 재시도하시면 입출금 이용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 아닌가요? 고객들이 그 기준을 알면 악용할까봐 안 알려준다. 그러면 일단 하루에 한 번씩 해보다가 괜찮네 그러면 하루에 2번씩 해보고 3번씩 하다가 걸리면 여기까지는 안 되는구나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일단 시도해보고 골탕 먹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안 되네 하면 일단 피해볼 만큼 피해보고 한번 이거 자금이 묶이면 언제 돌려받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아서 찾아내라 이런 건데 이건 고객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닌가요? 아니 그 기준을 알려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는데 마치 증권이 뭔지 알려주지 않는 게리 겐슬러의 친구 아닌가 이거? 누구의 편인지 알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송금할 때 $10,000가 넘어가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900 이렇게 여러 개 쪼개서 보내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알게 되는 거예요. 기준만 정확히 알려주면 그 안에서 여러 번 보내면 횟수를 낮추든가 그럼 자기네가. 아니 왜 이걸 비밀로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려는 건지 참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트래블룰 100만 원 미만으로 입출금할 시 이상 거래 감지 기준에 걸려 코인은 반려되고 장시간 동안 입출금은 정지됨. 하루에 몇 회 출금부터 걸리는지 장시간 동안 입출금 정지의 장시간은 얼마의 시간을 얘기하는지 거래가 다시 재개되려면 계정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게 우리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업비트는 이상 입출금 감지 기준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악용의 우려가 있어서 어떠한 것도 알려줄 수 없음. 네,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서 피해 없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라이트코인 관련 유의 종목 지정 그리고 업비트의 트래블룰 관련 여러 가지 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고 대응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